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없어서 지금 주춤하는 시점은 신규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헬스케어를 사볼 만한 거죠. 펀더멘털이 탄탄하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아직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모른다는 거고요. 그래도 엄청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7천억대 라는 회사고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미디어 엔터만 말씀드렸고, 콘텐츠는 네. 이 소위 말하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글로벌 OTT 자체가 전체 금액을 줄여도 경기 침체 때문에 그걸 줄여도 한국에 대한 포지션,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 대한 포지션은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그리고 넷플릭스도 올해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여전히 견고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한국 드라마 편수를 12편 정도로 예상했는데 15편까지 다시 최근에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총 드라마랑 K 콘텐츠, 그러니까 드라마랑 예능을 포함한 K 콘텐츠를 작년에 총 25편이었다면 34편까지 30% 이상 증편이 되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데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50개 넘게 콘텐츠를 확대하겠다고 이 아시아 지역 공략을 위한 디즈니 콘텐츠 쇼케이스에서 분명하게 밝혔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콘텐츠는 언제든 추가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물량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고, 한국 콘텐츠 경쟁력이 국뽕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고, 넷플릭스 영어권 작년에 22년도에 비영어권 콘텐츠에 장기로 10위권 안에 들었던 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하고 지금 우리 학교는 두 개가 굳건했고, 그거 말고 짧게도 뭐 순위권에 들어갔다가 뭐 나온 것도 있었고, 그래서 넷플릭스랑 디즈니랑 티빙이랑 뭐 쿠팡이랑 또 HB 그다음에 애플 TV 계속 치고받고 할수록 콘텐츠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콘텐츠도 단가를 잘 받고 있고 OTT가 싸울수록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P와 Q가 동시에 좋아지는 구간이고요. 그럼 숫자로 봤을 때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연구원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OTT 이 스트리밍 시장 자체가 117억 달러. 근데 연평균 전체 OTT 시장의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이 연평균 22% 성장해서 한 460달러니까 460억 달러니까 4배 정도 성장하는 거죠. 2027년까지. 그럼 4년 동안 4배 성장이면은 그죠? 연간 거의 50에서 100% 성장률로 치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고. 그리고 예전의 제작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뭐 홍자매라든지 김은숙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 작품은 프리미엄 웃돈을 30% 마진을 보장해주고 들어가니까요. 중소형 제작사, 이 컨텐츠 제작사 입장에서 방송 뭐 MBC나 KBS 갑질해서 떼이고 광고 떼이고 이게 아니고 이미 일정 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마진 구조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우리도 드디어 이제 최초로 이제 뭐 스위트홈 시즌 2 이게 미국 드라마 잘 되고 마진이 엄청나게 좋은 게 시즌제 드라마로 갈수록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드라마가 이제 점점 저희도 시즌제로 가고 있다. 보니까 뭐 그거 꼭 보세요. 재밌어요. 그 카지노라고 디즈니에서 하는. 그것도 지금 시즌제로 쪼개잖아요. 지금. 이제 2회에 나오죠. 이제. 글로리도 시즌제로 그죠? 맞아요. 그래서 딱 드라마 이거 전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1, 2회 보면 이거 될지 안 될지 대충 감 나오잖아요. 근데 대작 드라마가 여전히 텐트폴이라고 하는 50억 이상 투자하는 대작 드라마가 여전히 올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남아 있고요. 미국의 대작 드라마는 우리 거의 텐트폴에 한 10배 제작비가 더 들어가요. 평균적으로 500억 뭐 기본 500억 300억에서 시작하는데 우리는 50억짜리가 그 영어권 그거보다 훨씬 더 이게 너무 좋아하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사 입장에서도 제작사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뭐 기업들이 아까 뭐 그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나 뭐 JYP나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엔터 쪽은 뭐가 있는 거예요? 포텐 큰 거는 중소형 제작사가 큰데요. 뭐 우영우 갖고 있는 뭐 에이스토리 같은 회사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500억짜리 대박 지금 드라마 하나 나오려고 하는 게 무빙이라고 아직 안 나왔어요. 조인성 주연인데 조인성 한효주 주연인가 그런데 그건 이제 뉴라는 회사 갖고 있거든요. 원래는 뉴도 영화 그 기획사였는데 영화 제작사인데 그 밑에
이제 자회사가 이제 상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드라마 전문 제작사로 갖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가장 소위 말하는 이 드라마 콘텐츠 IP 지식재산권을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압도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생각보다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지금 너무 엔터 하이브가 SM 인수하는 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콘텐츠는 약간 가려졌는데 콘텐츠 관련돼서 어떤 모멘텀이나 이슈가 나오면 모처럼 제가 이렇게 항상 이거 준비하면 다 가격적으로 부담되고 비싼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전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 관련돼서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의 흥행 여부에 따라 달려있지만 작품 흥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텐트폴 드라마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확률적인 측면에도 제일 높다. 그리고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연평균 15% 이상씩 성장합니다. 그래요? 네. 성장하고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 나왔는데 네. 최소한 내년까지는 연평균 20% 매출 성장 나오고 이익은 한 25% 정도 성장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 한 95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고 내년은 드디어 1000억대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이 컨텐츠 만드는 회사 중에 연간 영업이익 1000억대 찍는 회사가 없어요. 스튜디오 드래곤밖에. CJ ENM은 다른 여러 자회사가 섞여 있는 거고. 영업이익 네, 1000억대예요? 1000억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20억대 나올 거고 이제 내년에 1120억대 예상하고 있거든요.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네. 엄청 떨어졌어요. 평균 80대%에서 지금 30대까지 빠졌거든요. 많이 싸지긴 많이 싸졌어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사주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접근하기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10%나 갖고 있네요. 네, 외국인 지분이 꽤 되죠. 네. 근데 뭐 지금 최근에 수급은 뭐 이렇게 사주는 주체가 없어요, 사실. 엔터에 비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어요. 좀 사다가 샀다 팔았다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10%대 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컨텐츠 쪽에서는 가장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좀 안전하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미디어 엔터 컨텐츠 네. 쪽을 좀 주목해 주셨는데 네. 뭐 이 정도면 되실까요?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헬스케어. 헬스케어. 헬스케어도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는데 헬스케어도 K 에스테틱이 진짜 이제 글로벌로 나가고 있거든요. 중국은 당연하고요. 네. 브라질에서 막 200%씩 성장이 나오고. 그래요? 네. 어디가 그렇게? 클래시스가 브라질에서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미용을 워낙 피부가 좋으시니까 관심 별로 없으시죠? 아닙니다. 지금 딱 핵심은 일단 연평균 15% 이상 성장이 나온다는 거고요. 글로벌로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가장 큰 시장 공략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인데 미국의 이미 루트로닉이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지금 매출이 뭐 50% 이상 나오고요. 미국 시장에서 너무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가 두 번째는 소모품이 진짜 알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의료기기의 영업이익률의 평균이 36%예요. 그러니까 36% 평균이 36% 나오는 업종이 없어요. 의료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36%라고. 영업이익률이 36%예요. 와, 대박이네요. 클래시스는 55%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거거든요. 소모품. 그러니까 장비를 예를 들어 2022년에 클래시스 이제 슈링크 유니버스가 이제 신상으로 작년에 나왔는데 슈링크 유니버스 장비를 이제 1000대 이상씩 막 그러니까 지금 기존 슈링크 유니버스 전 모델이 슈링크인데 슈링크가 3,500대가 깔리거든요. 그러면 3,500대의 장비, 그러니까 3,500대 장비의 소모품, 이 뭐 카트리지 팁이라고 하는데 그게 2022년에 100의 장비 매출이 잡혔다면 2023년에 30의 소모품 매출이 잡히고요. 2024년에 30 잡히고 2025년에 30 잡혀요. 그러니까 장비를 잘 깔아놓으면 소모품은 3년 동안은 계속 그냥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고 소모품의 이익률은 55% 정도가 나오니까 엄청난 영업이익률인 거죠. 근데 저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 안에는 그 회사가 가진 기술 진입 장벽, 그 회사가 가진 시장 점유율, 그 회사가 가진 영업의 레퍼런스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포함된 엄청나게 중요한 거로 보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는 그 영업이익률 안에 이 회사가 그 업종 내에서 어떤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업종은 엄청나게 영업이익률이 높으니까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관심, 뭐 피부에 대한 관심,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기기나 헬스케어나 약에 대한 시장 자체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고요. 의료기기 또한 뭐 피부 쪽은 아직 뭐 보험 적용이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정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그 장비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 업체들도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막 그렇게 엄청 오래되지 않았어요. 해외 시장 성장의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모품을 많이 팔아서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진출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고 전략이 다 다른데 둘 다 고르게 잘하고 그게 매출과 이익을 평균적으로 꾸준히 20%씩 찍히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수급이 붙으면 이게 주가가 갈 텐데 수급이 안 붙어서 관심이 없는 거지. 회사의 펀더멘트는 굉장히 굳건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미용 의료기기 쪽이. 그래서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데 수급 외국이나 기관의 수급이 없어서 지금 주춤하는 시점은 신규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헬스케어에 서볼 만한 거죠. 펀더멘털이 탄탄하니까. 그러면 좀 클래시스? 네, 클래시스가 1등이고요. 시가총액 1조 넘는 회사고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저는 이제 파마리서치라는 회사를 좋게 보는데 클래시스도 당연히 좋고 근데 조금 클래시스는 무겁고 클래시스보다 조금 밸류에이션이 싼 게 파마리서치가 왜 싸냐면요. 클래시스는 이미 수출 비중이 50%가 되고요. 파마리서치는 이제 막 수출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단계예요. 30%가 되거든요. 네. 근데 파마리서치의 사업 구조가 엄청 재미난 게 그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해가지고 그래서 강릉에 있어요. 공장이랑 본사가. 그 강릉에 있는 연어 그거를 추출해가지고 생식세포 추출해서 이 연어의 생식세포가 소위 말하는 피부 재생 효과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PD알렌이라고 하고 PN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이 PD알렌을 바탕으로 관절을 재생하는, 그러니까 관절이 지금 인공관절 외에는 대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PD알렌 관절 주사 콘주란이라고 있는데 정형외과 가면 엄청 선전해요. 근데 이 콘주란이 보험 적용이 안 돼서 20만 원 넘게 비쌌는데 지금 4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엄청 싸진 거죠. 그리고 경쟁사가 있는데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제 히알루론산 HA라고 히알루론산 주사제가 있는데 그게 6개월에 맥스 3번밖에 못 맞아요. 근데 요거는 콘주란 같은 경우는 6개월에 저 무슨 의료기기 직원 아닌데 6개월에 5번 맞을 수 있으니까 훨씬 이득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인공관절은 비싸고 인공관절에 대한 너무 이제 어떤 리스크나 두려움이 있으니까 약이나 주사나 치료제로 하려고 하는데 콘주란이 어떻게 보면 이 관절 치료제, 관절강 치료제 혁신적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 연어의 생식세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콘주란이 엄청나게 잘 팔려요. 뭐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연간 500억씩 팔아. 이제 이것도 1000억대 매출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로 수출을 많이 못하니까 주목을 못 받은 거예요.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닝 아까 북미에서 꽉 잡고 있으니까 다 클래시스는 뭐 브라질, 중국에서 잘하고 있고 뭐 제이시스도 중국, 그다음에 뭐 유럽, 미국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소위 말하는 파마 리서치라는 회사는 중국도 진출을 못했고 유럽, 미국 당연히 못했고 이제 동남아 정도 진출했는데 굉장히 포텐이 있다고 보는 게 물론 이 콘주란 자체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이 관절 시장을 타겟으로 한 거고 관절 시장 자체도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2,500만이 넘는데요. 그럼 그중에 관절에 무리 있는 사람이 최소한 1,000만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1,000만 시장이고 아까 의료보험 적용돼서 단가도 낮아졌고 기타 경쟁사 대비 가성비도 좋아지고 안 맞을 이유가 없는데 실제 그게 숫자로 찍히면서 매출이 150억, 250억, 350억, 450억, 500억 이렇게 숫자로 찍히고 있고 그래서 관절강 주사 잘 되고 있고 관절강만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리쥬란이란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골프 선수들 골프 칠 때 이거 파생으로 자외선 차단 크림이 나서 이게 초대박이 났고 홈쇼핑에 또 뭐가 있냐면 리쥬란도 피부 재생하는 거, 관절만 재생하는 게 피부 재생하는 의료기기가 있는데 맞아본 살이 엄청나게 아프다 그래가지고 통증이 너무 과할 정도로 세다고 해가지고 통증을 대폭 개선한 리쥬란 HB라는 신상을 또 만들었어요. 얘네가 기술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리쥬란 HB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통증도 없으면서 바로 맞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생업에 뛰어들 수 있고 근데 통증은 없고
근데 효과는 좋고 그래서 이 피부 재생 쪽이 엄청 특화돼서 이 파마 리서치라는 회사가 너무 잘하고 있다. 근데 수출 비중이 작다 보니까 의료기기 관련돼서는 PER이 평균 PER이 헬스케어 쪽이 한 17배 나와요. 근데 이 회사 9배예요. 반토막이에요. 주가가 빠져서 반토막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만큼 멀티플이나 밸류에이션을 안 쳐주니까 9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매출과 이익은 훨씬 더 많이 성장합니다. 클래시스보다. PER 9배인데 그래서 해외 수출 비중이 줄어들 거냐? 줄어들지 않고 있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리쥬란 HB 화장품이란 리쥬란 관련된 의료기기가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잘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태국, 일본 미친 듯이 진출하고 있어서 해외 수출 비중은 조만간 3년 안에 50%까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아직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모른다는 거고요. 그래도 엄청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7천억대 나는 회사고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한 번도 역성장 없이 원래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1,000억대 회사가 지금 2,300억대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800억. 이 회사 마진 37% 나옵니다. 근데 PER은 지금 11배 정도 수준입니다. 네. 내년에 2,700억에 영업이익. 이 회사도 이제 내년에 드디어 1,000억대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과 이익이 한 번도 역성장 없이. 코로나 때도 역성장이 없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왜 관심 없어요? 주가라는 거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멀티플에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곱하는 거거든요. 이익 안만 잘라도 멀티플을 안 주면 멀티플의 이익을 곱한 배수가 주가인데 멀티플을 못 받으니까 이제 주가가 못 가는 거죠. 그렇구나. 네. 되게 매력적으로 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관절 주사 이거 한 번 맞고 끝나지 않거든요. 계속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피부 재생은 너무나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피부 재생 시장만 200조 가까이 되는 시장이에요. 전체 이 피부와 관련된 시장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수출에 대한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너무 저평가받았는데 저는 앞으로 굉장히 포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이시스나 클래시스에 비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된 거죠.